모두가 떠날 때 고향으로 돌아온 청춘. 누군가가 볼 땐 흑빛이라지만 나에게 지금은 우윳빛깔입니다. 청년 농부의 작은 목장을 찾아가 봅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시작되는 하루. 가자. 가자. 재균 씨 아침은 소의 젖을 짜는 착유를 하며 시작됩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2번씩 하는 착유. 언제나 신선한 우유를 얻기 위함도 있지만 소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소들 착유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2번 하고요. 2번은 이제 24시간 반으로 나눈 개념이고요. 소들의 젖이 차면은 이제 그거를 빼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소들도 염증이 생기거든요. 유방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기계가 있긴 해도 여전히 사람 손이 참 많이 가는 일입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불편하진 않은지 살뜰하게 보듬어야 하죠. 아침에 이제 나와서 소들이 이제 간단하게 밥을 줄 때 밥을 먹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착유할 때 젖을 만져보면 이제 젖이 딱딱하거나 염증이 있거나 그런 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확인하기도 해야 됩니다. 아침 식사 역시 자신보다 소들이 먼저입니다. 목장 일이 힘들어도 어떨 땐 이 녀석들이 잘 먹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는데요. 사실 낙농업은 요즘 위기라 할 만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후계자가 없어서이기도 한데요. 이제 30을 갓 넘은 재균 씨는 어떻게 목장에서 일하게 됐을까요? 저는 이제 특수학교 교사 일을 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음을 느끼고 이제 부모님 농장으로 귀농을 하게 됐고요. 동물 관련된 일을 좀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동물 자체가 좋기도 했고요. 직업적으로 앞으로 농업이 관심받게 될 거라는 그런 좀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그 직장 생활을 마쳤을 때 정년 후에는 어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교사를 계속 하기보다는 이제 귀농을 하게 되는 게 내 인생 전반적으로 낫지 않을까. 그리고 퇴직 후에도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재균 씨는 그렇게 부모님의 목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6남매 중에 유일하죠.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보고 자란 목장이 일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그냥 그런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 크고 나서는 이게 제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다 보니까 업으로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1년 정도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그 고민을 하면서 내가 익숙한 일이고 앞으로도 유망한 일이고 그리고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장일 4년 차. 재균 씨의 사수는 30년이 넘게 이 목장을 일궈온 아버지입니다.
아까 아침에 나왔는데 이게 먹으러 안 오더라고, 밥 먹으러. 지금 분만하려고 그러는데 예정일보다 지금 한 10일 땡겨놨네. 이 골반이 이렇게 푹 꺼졌어. 다른 소들에 비해서 좀 사이가. 그러면 이제 새끼 낳기 직전이야, 이게. 지금 밥 안 먹고 이러는 거는 이제 분만 전이기 때문에 곧 통증이 오면은 소들은 1도만 올라가도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밥을 안 먹어. 척하면 다 아는 아버지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반평생이 넘도록 많은 생명들을 책임진 아버지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는 요즘. 이젠 좀 알겠다 싶다가도 어렵게 느껴지는 목장일입니다. 삼 년 정도 제가 내려와서 가시적인 어떤 성장이나 제 개인의 어떤 발전이 없다고 느꼈을 때 그런 고민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 때,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느꼈을 때 그런 고민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많이 환경이 나아지기도 했을 뿐더러 제가 이 일에 좀 적응이 되면서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네. 바쁜 아침이 지나고 나면 숨 돌릴 틈 없이 손님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재균 씨네 목장에선 유제품을 활용한 체험도 이루어지는데요. 치즈 만들기, 피자 만들기로 목장 체험 같이 시작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저희 오늘 스트링 치즈 만들어 볼 건데 만드는 방법 저랑 한번 보시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매일 아침 생산된 신선한 원유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시간. 교사였던 재균 씨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커드는 우유를 끓여서 만든 건데요. 우유를 끓여서 식초나 레몬즙을 넣으면요, 우유가 몽글몽글 두부처럼 굳습니다. 그 덩어리들을 잘 걸러서 압축시킨 게 요 커드고요. 뜨거움을 나눠드리면은 손으로 너무 꽉꽉 누르시면 손에 달라붙습니다. 자, 살살 한 덩어리로 먼저 모아주세요. 네. 낙농가에게 체험은 아주 중요합니다. 농가의 소득을 내는 새로운 방식이자 소비자들에게 낙농업의 건강한 가치를 알리는 소중한 기회죠. 손가락 하나 정도 굵게 자르시면 될 것 나 쟤 무서워. 젊은 청년이 운영하는 체험 목장. 아저씨 가져. 쟤가 쳐다본다. 주민들에게도 반갑고 소중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제 또래 젊은 친구들이 다 서울에 가서 살고 싶어 하고 실제로 살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저도 그렇고 지역에서 살고 이제 이렇게 지역에 놀러 오기도 하고 하는 게 반가워요. 일단은 이런 작은 곳에 사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또 더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체험학습 온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저한테 뭐 선생님 뭐 감사합니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고마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육아공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생산량이라든지 판매량 그런 수량을 봤을 때 좀 그런 상승하는 부분이 보인다, 그럴 때 좀 뿌듯함이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나날이 새로움을 찾아가고 있는 재균 씨의 목장. 잘 나왔다. 너무 안 달아? 적당해. 모든 농가가 그렇듯 제일 중요한 건 소득입니다. 하지만 낙농업은 소득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농산물과는 조금 다릅니다. 협동조합이나 유업체에 우유를 판매하는 것 말곤 별다른 판로가 없죠. 여러
여러 고민 끝에 목장 안에 작은 유제품 가공 시설을 만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젖소 목장 같은 경우는 우유를 뭐 생산하고 싶다고 많이 생산한다고 그게 바로 돈이 금전적으로 뭐 이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쿼터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잉여 생산된 그런 원료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이제 저희 농장처럼 여러 농장이 소규모로 유가공을 하는 농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원유를 활용해서 요거트, 치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어떨까. 판로가 늘어나는 건 좋지만 그 대신 재균 씨 할 일도 늘어났습니다. 작은 농가다 보니 대표가 직접 발로 뛰는 수밖에요. 농촌에서는 일단 일손하고 그리고 소규모 농가 자체가 어떤 그 일자리를 만들 만한 소득이 창출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직접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생산부터 체험학습, 유통까지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그만큼 사랑을 주시는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제 원동력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내려와서 이 일을 하게 됐을 때 내가 하는 만큼 주는 일이구나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생산부터 납품까지 모든 과정이 재균 씨의 몫입니다. 남들보다 하루가 길게 느껴질 만큼 많이 바쁘고 몸도 고됩니다. 그런데 교사로 안정적인 길을 걸을 때보다 어쩐지 살아있는 기분이 드는데요. 일단은 직접 제가 납품을 하게 되다 보면은 저희 소비자들하고 마주칠 기회가 좀 많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은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품질에 대해서 얘기를 종종 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피드백이 가능하고 또 상품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품 자체를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제가 이런 사람이 이런 상품을 만들고 있다는 거를 직접 알리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23도인데 괜찮죠? 네네. 여름에는 23도 시원해요. 겨울엔 23도는 따뜻해요. 맞아요. 그렇지만 상추 오늘은 농업기술센터를 찾은 재균 씨. 그런데 갑자기 웬 농사일까요? 상추 대용으로는 뭐 버터헤드, 로메인 뭐 이게 다 쓸 수는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저희 그 카페 한쪽에 그 LED 재배기를 좀 설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배기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소에 대해서는 조금 알더라도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여서 스마트팜은 그래서 이 재배기를 어떻게 좀 작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작물 같은 거 어떻게 키우는지 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여기에 요거 같이 목장 일도 많을 텐데 요즘은 틈틈이 스마트팜에 대해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살았지만 농사는 처음이나 마찬가지라는 재균 씨. 48주 정도면은 파종을 해가지고 3일, 육묘를 해가지고 일주일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부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크는 거는 각각 달라요. 크는 것도 내가 100g의 수확을 할 건지 120g의 수확을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제 정하셔야 돼요. 예. 처음에 요 스펀지도 네. 이게 양액물인가 아니면 그냥 물인가요? 이거는 그냥 물이에요. 그냥 물이에요? 예. 파종을 해가지고 얘가 초기 틀 때까지는 양분은 필요 없어요. 그 자체의 양분이 다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 파종을 해가지고 농사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웬만하면은 냉장 보관해야 돼요. 냉장 보관이요. 그러니까 파종을 하고 나서 여기 들어가는 게 파종이고 여기서 옮기는 거는 뭐라고 그러죠? 육묘, 이식육모.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걸 네. 올리는 걸 이제 정식. 저희도 한 1년 정도 아마 좀 헤매야지 자리 잡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이거. 수확할 때 파종하면은 네. 그게 맞아요. 다시 또 파종해놓으면 이제 그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르고 키운 다음에 바쁜 와중에도 농사를 배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재균 씨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읍내에 자리한 빈 공간에서 특별한 카페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제천시 복량읍에서 관리하는 공용 공간인데요. 저희 청년 농업인들이 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 공간을 내년부터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간 활용 계획은 저희 이 쇼케이스 안에 적어도 10가지 정도 제천 농산물로 생산된 디저트 종류를 한 10가지 정도는 항상 운영할 될 수 있는 그런 디저트 카페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자가 어떤 농업을 종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인지 이렇게 좀 직접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저희가 직접 스마트팜을 한쪽 벽에 설치를 해서 직접 여기서 생산되는 샐러드 종류를 여기서 손님들이 직접 재배를 해볼 수도 있고 직접 따는 체험도 할 수 있고 그것들이 이제 샐러드 종류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까지 갈 수 있는 수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천에서 나고 자란 원주민부터 제천으로 귀농한 청년까지 청년 농업인들이 함께 법인을 차렸습니다. 이들은 어떤 카페를 만들고 싶은 걸까요? 오늘 3개의 티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사실 정해져 있는 레시피는 아니고 제가 제 마음대로 맛이랑 색깔을 좀 구분해서 만들었는데요. 오늘 한번 요거를 테스트해서 시음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이거 먹고 맞추시는 분한테는 제가 선물 드릴게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메뉴겠죠. 제천의 특징을 살릴 특별한 메뉴를 위해 청년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모아봅니다. 구절초 그리고 당귀 하나씩은 다 맞추셨어요. 보시면은 아까부터 계속 버섯 아니냐고 했던 게 여기 당귀거든요. 당귀랑 위에 노란색이 저희 국내산 국화인데 이게 둘 다 여자한테 되게 좋아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몸을 따뜻하게 데우는 거라서 저희 약간 이런 거는 겨울 시즌 메뉴로 내는 게 어떨까 해서 가져왔어요. 사실 향이 안 센 거는 이렇게 색깔도 이쁘고 맛도 괜찮아가지고 이런 것도 메뉴 계속 개발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캐모마일 들어가죠. 네. 그리고 이런 거 얼음으로 대신 냉침해도 여름에 먹기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네. 이제 개업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 1월 초쯤에는 가오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톡방에다가 지난번에 저희 3가지 메뉴 시그니처 한 거에다가 좀 살을 붙여가지고 메뉴판 그 친구가 디자인하고 있는 거에 내용을 보내드릴게요. 제과 리스트도 이제 저희 여태까지 했던 거 중심으로 하되 강사님이랑 계속 의견 주고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카페의 주요 메뉴는 약초를 활용한 디저트와 청년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안건이 남았네요. 농업과 좀 어울릴 만한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다락방이라는 게 제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어울리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천을 하면 대표하는 게 의림지니까 의림과 다락방을 붙여서 의림다락방으로 저희 카페의 이름을 정하면 어떨까. 즐거울라게. 맞아. 그 방은 그냥 방. 내가 다락 얘기했는데 디자이너 친구가 그 다락을 의미를 표현한 거죠. 그러면 다양한 재미를 우리 느낄 수 있는 아침에 공간. 카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호를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다락다락이요?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원래는 제가 하루 종일 하루 일과가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그냥 하루 종일 일하다가 겨울 밤에 들어와서 씻고 자는 게 일과였어요. 근데 이런 또래 청년들이 생기고 나서 중간중간에 교육도 같이 받고 활동도 같이 하면서 좀 더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느낌을 받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혼자 있다는 걸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있다 보니까 활력도 많이 찾고 재미도 느끼고 있고 또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은 너무 그러고 있어요. 제천과 농업을 담은 유일무이한 공간을 만들고 싶은 청년들.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들이 하나로 똘똘 뭉친 이유가 외로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함께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른 어느 카페랑 똑같이 그냥 수익을 쫓는다기보다는 그 외에 어떤 지역 내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어떤 역할을 가져갈 수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이 시골에 와서도 이렇게 잘 살 수 있구나, 또 이렇게 연대에서 이런 활동도 하는구나, 농업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장에서 맞이하는 네 번째 새해. 해를 거듭할수록 어쩐지 어깨가 좀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린 송아지들을 볼 때면 더더욱 그렇죠. 송아지가 태어나게 되면은 제가 처음에 젖을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송아지가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무엇 하나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이 목장에서 이루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내 손에 달린 생명들을 건강하게 잘 길러내는 거겠죠? 우리 지역은 갈 만한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편하게 오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농장에 생산된 요거트라든지 그런 유제품들을 맛을 보고, 그리고 동물들 간단하게 구경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좀 농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 농업 외에 근무하시는 사람들에게도 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목장을 더욱 가치 있게, 보다 넓고 단단하게 키워나가는 힘. 바로 청년 농부의 커다란 꿈과 뜨거운 땀방울입니다. 보령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준 거. 정말 내 70평생 여지껏 활동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나이를 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곳이라서 참 감사하고 기대하면서 살아요. 매서운 겨울바람도 잠시 쉬어갈 법한 한적한 시골 마을. 그 한편에 뜨끈한 열기로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콩은 할머니가 깨끗이 씻어서 이거를 솥에 놓고, 그리고 물을 콩보다 1.8배 정도 더 넣고 지금 4시간을 삶은 거야, 이거를. 콩 먹어봐. 잘 익었지? 달아. 맛있어. 콩이 잘 익어야 메주가 발효가 잘 돼. 맛있네. 그럼 이제 이렇게 불을 끄고 난 다음에 이제 20분 정도 있다가 와서 이제 메주 만들기를 하는 거야. 서울에서 귀촌한 이숙구 씨는 전통장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요. 올해는 17 손녀까지 3대가 나섰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이제 혼자서 순다 하니까 쫓아나왔어요, 엄마를. 전수 받으려고. 10년 전에 예전에 할머니랑 같이 메주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할머니랑 만들어 보고 싶었어. 다시 이제 기억하고 살아 하냐. 보령에서 농사지은 콩만 사용한다는데, 와, 이 빛깔 좀 보세요. 노릇노릇 잘 익었죠. 몇 해 전부터 딸도 함께 전통장 만드는 일을 돕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전통 방식 그대로지만 기계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으깬 콩은 이렇게 자로 잰 듯 반듯하게 모양이 잡혀 나오죠. 그래도 중요한 일은 결국 사람의 정성이 필요합니다. 모양 예쁘게 잡는 게 힘드네.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면이 잘 안 쓰면 말리고 건조할 때 이제 힘들어. 그래서 잘 만들어야 돼. 원래 사람들이 표현이 못생긴 사람을 메주 같다 그러는데 아니야. 메주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 엄마 메주가 더 이쁘지 않냐? 어? 그러네. 옛날에 할머니네 집에서 메주 띄우지 않았어? 그때 맞아. 할머니네 겨울에 방에 가면은 메주 냄새 나는 기억나고 그랬는데. 그리고 추녀 끝에 매달아 맞아. 놓은 메주. 저기 지푸라기로 해가지고 맨날 가면은 겨울에 추녀 끝에 매달아 있었지. 메주 띄웠던 기억이 나네. 너도 나중에 네 손녀한테 얘기해줘, 하냐. 할머니랑 너도 옛날에 이렇게 했단다 하고 얘기해봐. 이렇게 고운 자태를 뽐내는 메주를 누가 못생겼다고 했을까요? 같이 하니까 재밌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 어려워? 그래도 이제 할머니가 조금 있으면 힘들어서 못 하잖아. 그럼 엄마를 도와서 네가 했으면 할머니 좋을 것 같아. 할머니 꿈이야. 넌 어떻게 생각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 아직 너는 많은 꿈을 꿀 수 있으니까 생각해보자.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를 한이가 조금 깊이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구수한 메주 냄새가 언젠가는 친정 냄새처럼 느껴질 순간이 손녀에게도 오겠죠. 그래, 그게 물일 거다. 그러니까 계속 쏙쏙 빠져. 정성으로 빚은 메주는 이제 수많은 날을 바람과 햇살의 손길 속에 천천히 익어갈 겁니다. 전통도 강이야. 이 집 속에 들어있는 바실러스 귀류라는 게 이게 메주를 띄우는데 도움을 주는 거야. 집 속에 들어있는 그 미생물이 콩하고 같이 해서 좋은 미생물을 만들어내는 거지. 다른 애들은 민속촌 가서나 경험할 수 있는데 할머니가 된장도 만들고 메주도 띄우니까 네가 이거를 만들기도 하고 새끼도 꼬고 해볼 수 있잖아. 그치? 보기도 하고. 맞아. 할머니의 보물 창고가 열렸습니다. 메주까지 쑤었겠다. 이참에 손녀에게 고추장과 된장이 가득한 항아리를 보여주는데요. 네가 먹는 고추장 전통을 잇는 일이 딸에게로 또 손녀에게로 이어진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뚜껑을 열어야 되겠고. 고된 하루를 보내고 이번엔 저녁 준비에 한창입니다. 요리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숙구 씨. 맛 좋기로 소문난 된장 듬뿍 넣고 능숙한 솜씨로 금세 뚝딱. 우거지 된장국인데 이거는 손녀딸이 좋아하기도 하거니와 김장을 하고 나서 이제 한두 포기 남겨놨다가 이렇게 끓여 먹는 배추 된장국이 이때가 제일 맛있어요. 배추가 제일 맛있을 때라. 그래서 모처럼 이제 손녀딸도 왔고 해서 오늘 국은 배추 된장국 준비했습니다. 옆에는 수육을 삶고 있는데 수육은 우리 손주 은찬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지금 수육하고 배추 된장국하고 겉절이하고 저녁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아이고, 우리 은찬이 왔네. 우리 한이는 왔고. 우리 한이도 왔고. 앉아,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손자 은찬이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손주들이 살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함께 밥 먹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요. 할머니는 그저 음식이 손주들 입맛에 맞을까 걱정입니다. 오늘의 수육 맛은 어떨까? 조금 더 맛있어. 조금 더 맛있어? 합격이네, 합격. 된장국 어때, 하냐? 이거는 한이 된장국, 한이를 위해서 끓인 배추 된장국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할머니 된장국이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된장을 담는 거야. 7년 전 보령에 올 때 숙구 씨 곁엔 딸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도시에서의 평범했던 삶을 뒤로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귀촌을 선택한 건 다름 아닌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입에 잔뜩 들어서 말을 못해. 시골로 오려고 생각한 것도 원산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파서 이제 아픈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게 된 거고, 장을 담그려고 한 것도 원산이 한 3개월? 한 4개월 됐을 때부터 거의 병원 생활하고 있었지만 얘를 고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하다가 장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갖고 발효 음식을 먹이라 그래갖고, 지금도 이제 할머니 잔소리가 그거지 뭐. 발효 음식 먹고 집밥 먹고 이제 그런 치킨 같은 거 가능하면 먹지 말고, 밀가루 먹지 말고. 손주의 건강을 위해 전통장이며 몸에 좋은 음식을 전국 각지를 찾아다니며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늘 자신보다 손자가, 가족이 먼저였죠. 제가 하지 못했던 거를 엄마가 대신 해줘가지고 아이가 많이 건강해져가지고 엄마한테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정말 다른 엄마, 친정 엄마들이 다 이렇게 해줄 수도 없는데 저희 엄마는 저희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해줘서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에요. 할머니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을 줄 몰랐어. 할머니가 항상 곁에 있어서 항상 고맙고 미안해. 아, 그래. 나는 그냥 은찬이가 잘 커져서 그냥 그걸로다가 할머니는 행복해. 선물은 제가 받은 거죠. 제 2의 인생을 어쨌든 즐겁게 살고 있고, 나이 70 다 돼서도 이제 이렇게 즐겁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은찬이 때도 멋진 할머니, 한이 때도 멋진 할머니로 남고 싶어요.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 매주의 맛은 더 깊어갑니다. 다음 날 보령 시내에서 다시 만난 숙구 씨. 전통장 만들기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장 담그는 문화와 전통이 사라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요즘 유난히 열정을 쏟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걸 뭐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요즘 이게 전통장 하면은 되게 오래 걸리고 힘든 걸로 아는데, 이렇게 밀키트를 사서 10분 만에 좋은 그 고추장이나 이런 빠금장 같은 거, 이런 것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리고 싶어요. 이게 조금 묽은 것 같아. 근데 충청도는 이걸 뭐라 그랬죠? 점장이라고. 그게 이제 금산 쪽에서 이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빠금장의 어원은 실상은 천안 쪽 어원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장을 만들다 보니 잊고 있던 그리운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할머니께서 된장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저는 그냥 소홀히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70이 넘어서 한번 해보니까 정말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도 했겠고 진짜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해보니까 왜 고추장을 만들어야 되고 빠금장을 만들어서 내가 해서 먹어야 되는가,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팔고 있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우리 농산물, 우리 물건으로 만들어서 먹는다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거, 그거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번엔 마늘, 조청, 고추장을 만들어 볼 차례. 사실 전통장을 만드는 일이 수고롭다 보니 직접 만들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재료 몇 가지 쓱쓱 넣어 섞기만 하면 되니 반응이 좋을 수밖에요. 맛있게 생겼네 아주. 그러게. 맛을 볼까? 맛을 봐봐. 한번 언니가 봐봐. 맛을 봐봐. 매울 것 같아. 응? 매울 것 같아. 안 매워. 안 매워? 나의 수고가 이렇게 해서 자연식을 먹을 수 있으면 해야지. 아 맛있다. 근데 말이야. 맛있어. 금방 먹어도 맛있네. 엄청 유익한 수업이었어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이런 경험은 하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나이까지 살아도. 감사합니다. 보령의 또 다른 시골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한다는 곳인데요. 동네 터줏대감도 외지에서 온 귀촌인들도 함께 어울려 담소를 나누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돈독한 정을 나누고 있죠. 여기는 손을 안 드셨나 봐. 여기서도 솜씨를 발휘하는 숙구씨. 건강한 음식을 나누는 게 가장 즐겁고 보람된 일이기에 흔쾌히 요리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추우니까 또 따뜻하게 드시라고 버섯 들깨탕을 준비해봤습니다. 모였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먹는 거에서 정난다고 먹으면서 정이 난다고 해서 늘 이제 밥상을 같이 하면 더 빨리 친해지잖아요. 정을 나눌 오늘의 식구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정성으로 만든 숙구씨의 음식이 마음을 따스하게 녹여줍니다. 버섯이 어디서 자라요? 습한데. 습한 데 자라죠. 그러면 습한 거는 물을 좋아하나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니까 습한 데서 자라겠죠. 실상 걔는 물을 그 습한 기운을 이기기 때문에 더 자라는 거거든요. 몸이 무겁고 축축할 때 그 버섯을 많이 먹으면 그 붓기가 빠지고 이제 그런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들깨는 오메가3가 많은 건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보다 다 나이도 어린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어린 언니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다 팔을 다쳐 있잖아요. 집에 있으면 너무 막 우울감 그런 게 오는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너무 즐겁고 힐링이 되고 진짜 재밌어요.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주방에 온 숙구씨. 버섯을 프라이팬 위에 놓는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지금 된장차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버섯하고 그리고 된장 말린 거 하고 넣어서 이렇게 하고 차로 한번 마셔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제가 꿈이 있어요. 이거를 만들어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 제품화를 만들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거를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만의 꿈입니다. 언니 잘 계셨어요? 어서 와. 앉아. 추운데 뭐 오늘 도와드릴 건 없으세요? 아니야. 추운데 고생했어. 앉아. 내가 해줄게. 네. 그래서 진짜 평소 언니, 동생하며 가깝게 지내는 지인들이 놀러 왔습니다. 수시로 차 한 잔, 밥 한 끼를 나누며 정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된장 차에 대한 반응도 살펴볼 겸 초대했습니다. 과연 반응은 어떨까요?
이거 무슨 차일까? 뭘로다가 제조를 한 걸까? 먹어봐봐. 뭐야? 무슨 차라 생각해? 옛날에 그 콤보차 그런 거 아닌가? 버섯 같은 것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것도 같고, 그치? 조금 된장을 베이스로 해갖고 만든 거야. 어떻게 이 생각을 했어, 언니? 내가 만드는 게 된장이니까 오지. 구스름한 그 된장 맛이 나요. 그리고 건강한 그 먹거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된장을 어떻게 수시로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티백으로 해서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먹을 수 있게끔. 그러면 요즘 현대인들의 참 좋은 것 같아. 따뜻해도 괜찮을 것 같고 시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세 사람에겐 귀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보령만큼 마음 편한 곳이 없지만 초기엔 어려움도 많았다는데요. 힘들 때 위로하고 서로 도우며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나는 그걸 옛날에 귀촌한 지 한 4, 5년 됐고요. 옆에 이제 가까이에 이런 이제 언니가 계셔서 뭐 정보력이나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또 차 한 잔 같이 얘기하면서 마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언니가 이제 지나가다가 내가 야 동생아 차 마시고 가 그러면 나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언니 뭔 차야 오늘은 그러면 언니가 오늘은 꽃차가 있어 그러면 꽃차 먹으라고 막 그러면 난 또 반가워서 꽃차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이러고 집에 가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그냥 불러서 서로 앉아갖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정말 겨울 되면 이렇게 깜깜한데 아무도 없이 저기 하고 있어봐 외롭잖아. 근데 바쁜 중에도 얼굴 자주 보면서 즐겁게 지내자. 자주 불러주시고요. 언제든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자주 그래, 우리 봬요. 건강하자. 감사합니다. 그래. 건강해요. 오늘은 보령 5일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숙구 씨, 모처럼 딸과 데이트도 할 겸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넉넉한 인심에 푸근한 사람 냄새를 느낄 수 있어 종종 찾는다고요. 아니 요새 추우니까 안 나오셔갖고. 맞네, 마트보다 싸네, 6,000원이니까. 나 겨울에 먹어. 어제 6,000원이었는데. 고마워. 옆에서 농사 짓는 어르신이니까. 근데 어르신이 얼마나 농사를 잘 주시는지 몰라, 그냥. 영약도 안 주시고, 이거 다 농사자 갖고 오신 거거든. 아기는 괜찮아? 네, 얘 아들이에요, 제가. 제 아들이요. 배추 주신 걸로 김장 잘 담궜어요. 네. 너무 맛있대요. 그래요. 추운데 얼른 하고 들어가셔. 예. 네. 장에 가면 참새가 방앗간 들르듯 빠질 수 없는 즐거움. 이 겨울 뜨끈한 어묵 국물은 참을 수 없죠. 이런 것도 먹고 재밌다, 야. 그러네, 생활을 그게 활력이네. 장에 나올 새도 없어, 별로. 근데 이렇게 또 이런 하나의 휴가를 즐긴다, 야, 우리가. 추운 날 먹으니까 맛있네. 이게 도시에 있으면 생각도 못했던 일이지, 우리가. 장에 오니까 너무 볼 것도 많고 좋네. 생활에 활력이 넘쳐 보이지. 그리고 할머니들이 파는 거라서 물건도 좋고 이것도 약 안 친 거라며, 파도. 사람이 살다가 지칠 때 이렇게 시장에 나와서 다니면 시장 사람들을 보면 다시 힘을 얻게 돼. 서울에선 사람에 치였는데 여기 오니까 좋네, 한가하고. 보령에 오고 하루하루가 휴가 같다는 모녀. 오늘도 또 하나의 추억이 쌓여갑니다. 함께 걸어온 그 길엔 행복한 날도 굳은 날도 있었습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서로가 있었기에 힘을 낼 수 있었죠. 쟤는 보령 와서 지금 은찬이가 14살이니까 7년 됐네. 7년 됐지.
그래서 보령 와가지고 은찬이가 건강해진 게 제일 감사한 일이지. 우리의 목표는 그거였었으니까 은찬이 하나 건강해진 것도 좋고 우리 가족도 여유가 있고 좀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여기 오니까 좀 사람답게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 맞아, 그게 최고야. 어쨌든 수고했어. 힘든 여정 너하고 나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있니? 힘으로 합하여서 걸어가야지. 이곳에 온 이후 선물처럼 새로운 삶과 꿈이 찾아왔습니다. 그 안에서 모녀는 오늘도 전통 장마처럼 깊고 진한 행복을 빚고 있습니다.